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벌써 우리 전력공학 치트키 6번째 시간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딱 절반까지 왔어요. 우리 전력공학 치트키 40개 중에서 저번 시간에 20개까지 끝냈고 오늘은 21번째 치트키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끝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고 막막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새 중간에 와 있는 거고 그 마음 그대로 정진하게 되면 결국은 끝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앞을 보았을 때 어느 길이 어둡고 막막해 보인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끝까지 가봐야지 그 끝길이 터널인지 아니면 끝이 막힌 동굴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기 기사는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그 끝이 뚫려 있는 터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불빛이라 좋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꾸준히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환한 빛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21번째 치트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의미하는 안정도라는 것은 최대 송전 전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도가 높은 전력 계통은 최대 송전 전력, 즉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안정도가 작은 계통은 뭐예요? 조금밖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이 최대 송전 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기기에서 배웠던 내용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원통형 비돌극형 발전기의 출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공식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보면은 송전 전력은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었죠. 여기에다가 사인 델타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은 당연히 전력값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압 변동률을 감소시킨다입니다. 굳이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굳이 연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당연히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전압 강화가 감소되겠죠. 이 전압 강화가 감소된다는 것은 전압 변동률이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로의 회선수를 늘리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한 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두 회선으로 또는 세 회선으로 회선을 늘려갈수록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 선만 여러 가닥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력 계통, 즉 전원을 또 여러 개를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전원을 여러 개 쓰는 걸 뭐라 한다 그랬죠? 계통을 연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로의 회선수를 늘리거나 계통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제페로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페로 방식이 뭐냐? 우선 제페로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선로가 하나 있다고 볼게요. 근데 만약에 선로 중간에서 고장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 고장에 의해서 이 선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선로에는 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라는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기호는 그릴게요. 그럼 선로가 고장나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이 개폐기가 닫혀 있다가 선로가 고장나면은 어떻게 돼요? 뚝 하면서 열려가지고 선로를 끊어주는 것이죠. 고장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근데 이 제페로 방식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우선 선로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개폐기가 열려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분 정도를 기다려봐요.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선로를 닫습니다. 선로를 닫았는데 뭐야? 똑같은 고장이 또 검출돼요. 그럼 다시 한번 선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로를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 1분 기다려봤는데 선로가 괜찮아. 그럼 다시 한번 또 선로를 닫아줘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닫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페로 방식이다라고 써요. 이 제페로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리클로저라는 친구를 사용해요. 리클로저. 두 번째로는 섹셔널라이즈라는 친구를 사용을 합니다. 리클로저, 영어로 쓰면은 R-E-C-L-O-S. 알이죠? 무슨 의미예요? 다시 닫는다. 다시 닫는 친구예요. 그럼 섹셔널라이즈는 뭐냐? 섹션이라는 것이 어떠한 구간을 의미하죠. 이 구간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섹셔널라이즈는 고장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고장 전류를 혼자 끊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뭘 사용하냐? 이 뒤에다가 항상 리클로저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리클로저만 있으면 되지 왜 여기다가 섹셔널라이즈 한 개를 더 다나요? 궁금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리클로저가 정확히 동작을 해서 회로를 끊었다라고 볼게요. 이때 혹시 모를
안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섹셔널 라이즈도 함께 끊어서 선로를 완전하게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통 항상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럼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묻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리클로저와 섹셔널 라이즈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느냐를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리클로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섹셔널 라이즈를 씁니다. 그리고 퓨즈가 있다면은 뒤에 퓨즈까지 연결하면 돼요. 우리가 퓨즈가 무엇인지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구나. 우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섹셔널 라이즈의 후비 보호 장치가 뭐다? 리클로저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제페로 방식을 사용했더니 생각보다 회로가 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제페로 방식을 사용하면은 복잡한 보호 개전 방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보호 개전 방식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도는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째 치트키는 이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우선 철탑의 선로를 같이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철탑이 있고 애자가 있겠죠. 그리고 전선로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볼게요. 이때 여기에 이렇게 뇌운, 구름, 이 전기 에너지를 가득 담은 구름이 지나가다가 와르릉 쾅쾅 하고 이렇게 직경뇌를 철탑에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상전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뇌우는 엄청나게 많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럼 이 음전하에 의해서 선로의 양전하가 이렇게 모여요. 그럼 이 양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뇌라고 해요. 유도뇌. 다른 말로는 간접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로를 타고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 유도뇌라고 할게요. 이 직경뇌와 유도뇌가 대표적인 외부에 의한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만 이상전압이 발생하냐? 그건 아니죠. 내부에서도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 여기 선로를 열었다 닫았다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차단기 또는 개폐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선로를 닫고 또는 선로를 열 때마다 또 뭔가 이상한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개폐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감이 안 잡혀도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이 직경뇌와 유도뇌와 같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상전압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개폐서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 개폐서지에 대한 특징을 조금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 개폐서지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냐? 선로의 차단 또는 투입 시에 나타나는 과도전압이다. 정상적인 전압보다 훨씬 큰 전압을 과도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이 개폐서지는 언제 크게 발생하냐? 무부하 선로의 충전전류 차단 시 충전전류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진상전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더라. 충전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재점호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재점호가 뭐냐면은 선로가 있고 이 개폐기가 있습니다. 선로에 현재 C성분의 충전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할게요. 뭔가 위험해 보여가지고 닫혀있던 녀석을 제가 열었어요. 그런데 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는 전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크가 발생을 해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차단기가 닫혀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재점호라고 합니다. 이 개폐서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개폐서지의 방지 대책은 뭐가 있냐? 개폐 저항기라는 것을 사용한다. 개폐서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딱 이 4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나오는 문제들을 모두 풀 수 있기 때문에 깊게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외우냐?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치트키에서 정리해주는 이런 단답형의 유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키워드 개폐서지라는 이 이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잠깐 내가 이 개폐서지 치트키에서 봤어 라고 할 때 치트키를 꺼내 들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상전압에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파의 반사라는 걸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선을 사용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선을 연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선이 한 가닥 있고 또 다른 전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전선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Z1, 두 번째 전선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하면 서로 달라야겠죠. 전선이 서로 다른 전선이니까. 그럼 이때 이 두 전선이 접속하는 점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제가 편의상 그냥 변이점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이 Z1으로부터 전력을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럼
평상시 되도라면은 이 이원이라는 전압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럴 거면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임피던스가 다른 선에 이렇게 흘려줬더니 어느 정도의 전압은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 전압을 우리가 E3라고 할게요. 근데 이원이 다 전달되고 어디로 가냐? 이 변이점을 기준으로 반사되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E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24파 E1은 반사파 더하기 투과파 E3가 되는 겁니다. 이 E3를 우리가 통과했다, 투과했다라고 해서 투과파라고 쓰고요. 이 친구를 반사됐다 해서 반사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각각 우리가 반사파와 투과파의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사파 E2는 첫 번째 Z2 빼기 Z1, 그 분모는 Z2 더하기 Z1 곱하기 24파 E1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붙은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반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과파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과파를 편의상 E3라고 한번 써볼게요. 투과파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모는 똑같습니다. Z2 더하기 Z1인데 분자는 Z2가 돼요. 투과파는 어디로 진행하는 전압이에요? Z2에 진행하는 파형이죠. 이 친구죠, 이 친구. 그러니까 Z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1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 친구를 투과 개수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두 개를 외우면은 뭐가 반사고 뭐가 투과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볼게요. 반사라는 것은 결국 뭔가 빼진다는 거잖아요. 원래 1이 들어왔다가 빼지고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투과는 뭐예요? Z2에 흐르는 거니까 Z2를 써준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상 전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3번째 치트키는 피레기입니다. 이 피레기에 대한 악명이 너무 잦아요. 외울 게 너무 많고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내용들이 복잡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모두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레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출 표현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피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회로에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가 수용과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평상시에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상용주파 전류라고 해요. 상용주파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는 교류 220V에 주파수를 60Hz를 쓰죠. 그리고 배전전압은 22.9kg에 주파수는 얼마? 60Hz. 모든 주파수가 다 60Hz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용주파수 하면 다 60Hz입니다. 그럼 상용주파 전류라는 건 뭐냐면은 주파수가 60Hz인 정상적인 전류가 흐를 때를 의미해요. 정상전류. 정상전류가 반대가 뭐예요? 고장전류, 이상전압, 이상전류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상용주파라는 것이 들어간다면은 평상시, 정상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상용주파 전류가 변압기에 흐르고 있으니까 괜찮죠?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충격파 전류, 이 충격파 전류가 회로에 흐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뇌전류와 같이 이상전압에 의한 사고전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두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상용주파는 뭐다? 평상시에 정상적인 전류다. 충격파 전류는 뭐다? 뭔가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충격파 뇌전류가 흘러서 그대로 변압기로 가면은 설비들이 모두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앞에 병렬로 이렇게 피레기라는 친구를 연결해줘요. 우리가 기호로는 LA라고 씁니다. 그럼 이렇게 충격파 전류와 같은 뇌전류가 흐를 때 큰 전압이 걸리겠죠. 그럼 회로에 큰 전압이 걸리면은 이 LA가 동작을 하면서 모든 충격파 전류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대지로 방전시켜줍니다. 됐어요? 이게 피레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뭐라 써있냐면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류를 영어로 하면은 follow current입니다. follow가 뭐예요? 따라가다라는 것이죠. 뭘 따라가지? 잘 볼게요. 회로에 뇌전류가 쾅 하고 치게 되면은 이 피레기가 다 빨아가지고 대지로 방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전류는 이때 이 뒤에서 얌전히 따라오고 있는 상용주파 전류가 피레기를 따라서 대지로 같이 나가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격파 전류를 따라가는 상용주파 전류를 속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속류. 근데 우리가 상용주파 전류는 정상적인 전류죠. 이 친구를 대지로 보내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변압기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피레기는 충격파 전류를 모두 방전한 후에 바로 이 속류가 대지로 방전되지 않도록 다시 차단을 합니다. 이게 피레기의 역할이에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다? 나쁜 녀석은 대지로 보내버리고 좋은 녀석은 올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친구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레기를 설계할 때 총 5가지 전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2번째 찍고 있어요. 피레기 전압 5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한 20분, 30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치트키의 취지가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아도 우리가 피레기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에 정확히 나오는 표현들만 제가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선 공칭전압은 뭐냐? 상용주파 허용 단자 전압인데, 상용주파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상시예요. 정상상태. 그러니까 정격시 또는 정상상태에서 단자 전압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최대 전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대 전압. 세 번째는 제한 전압. 우선 제한 전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제한전압의 정의는 피레기가 동작 중에 있을 때, 동작 중이라는 것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피레기 방전 중에 단자 전압의 파고값, 이 파고값이라는 것을 항상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정의를 써놨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한다, 또는 뭐 커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반대로 낮아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상용주파가 뭐죠? 정상 상태라 그랬죠? 정상 상태에 피레기가 이 정상 전류를 쉽게 방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높아야 된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겠죠. 이때는 이상 전압을 쉽게 방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준이 좀 낮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에서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어떤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때는 충격파의 최대 전압, 다른 말로는 최대값 또는 최대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 외우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재밌게 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포인트 한 개만 짚어드리고 우리 재밌게 외우는 방법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피레기의 공칭 전압은 뭐다? 상용주파의 허용 단자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정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대 전압이다. 세 번째, 제한 전압은 단자 전압의 파고값이고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번째,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충격파의 최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포인트 기억했나요? 그러면 이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기의 주역할 변압기부, 이상전압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해 지켜주니 변압기는 든든해 피레기 최고. 피레기 공칭전압 상용주파 허용단자 전압, 피레기 정격전압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대 전압, 피레기 제한전압 동작 중의 파고값, 속류 차단 크게 제한 전압 낮게 전류는 흐른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크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작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의 표시는 충격파의 최대치로 나타낸다. 피레기 구비 조건 정리해봐요, 다같이 불러봐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크게, 충격 방전은 작게. 속류 차단은 크게, 제한 전압은 낮게. 이상 전압 방전, 속류를 차단, 전류는 흐른다. 전류는 흐른다. 전류는 흐른다. 제가 이 노래는 30분 반복하기로 다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샤워할 때나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운전할 때 한 번씩 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했던 이유가 처음에 딱 녹음을 끝나고 나서 들어봤는데 귀에 딱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래서 한 3번, 4번, 5번 정도 반복을 하고 모르겠다 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전류는 흐른다 하면서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겠다, 괜찮겠다. 물론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어려워, 노래가 어려워 할 수 있는데 한 3번, 5번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요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내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이상전압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피레기를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배울 가공지선과 매설지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공지선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철탑이 있을 때 애자가 있고 여기에 선로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직경례가 이렇게 맞을 수 있죠. 전선이 맞든 철탑이 맞든 직경례를 맞으면 굉장히 큰 이상전압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경례로부터 우리가 철탑을 보호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철탑 위에 하나의 도체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도체를 연결해서 낙뢰가 치면은 도체가 철탑 대신 맞을 수 있도록 연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 선을 우리가 뭐라 하냐? 공중에 있는 선이다 해서 가공지선이다라고 해요. 가공지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 가공지선의 용도는 뭐냐? 첫 번째, 직경례에 대한 차폐 효과라고 해요. 차폐는 차단하고 막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뇌전압이 치면은 직경례도 있는데 또 뭐가 있었어요? 유도례가 있었죠. 유도례에 대한 정전 차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게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다가 가공지선 뭐야 하면은 치트키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공지선에서 이제 차폐각이라는 용도가 나오는데, 차폐각이라는 것은 여기 가공지선을 접속한 부분과 점선을 접속한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각도를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해볼게요. 이 세타 1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가공지선을 더 높게 설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공지선과 전선 사이의 각도 세타 2가 세타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차폐각을 줄여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보통 차폐각은 우리가 설계할 때 45도 내외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공지선을 2개를 사용하면 차폐각이 더 작아진다. 이 정도 특징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직경례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직경례는 이렇게 철탑을 따라 흘러서 대지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철탑에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 접지를 했죠? 탑의 다리에 접지를 했죠. 그래서 이 접지 저항을 우리가 탑각의 접지 저항이라고 해요. 철탑의 다리에 연결하는 저항이다 해서 탑각 접지 저항. 이 탑각의 접지 저항이 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저항이 있으니까 결국 뭐가 걸려요? 전압이 걸리죠. 탑각의 접지 저항이 크면은 이 철탑의 저항이 커져서 역섬락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엽선락이 무엇인지는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이 엽선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죠. 탑각 접지를 작게 한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탑각 접지를 작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체를 하나 연결해서 땅에 묻어요. 땅에 묻는 선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설지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앞에 내용 다 필요 없고, 매설지선은 무엇이다?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력공학은 단답형 형태의 암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제가 여기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빈출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크게 원리를 파고 해치기보다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잘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이렇게 좀 분리를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것과 보지 않고 기출문제를 들어갔을 때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치트키는 딱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들어갔을 때 이거 치트키에 나왔어. 그렇다는 말은 뭐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거 내가 공부해야 돼.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도 여러분들은 벌써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